네, 오는 2023년까지 현재 제로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지아주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응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징후 범죄를 부인하는 변명은 더욱 큰 분노만 야기할 것이라는 격한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히 여자들한테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 갈수록 아시안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좀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 한인들은 강한 분노와 함께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참 안 믿겨지네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게 확실히 불안한 것 같아요. 걸어가도 확실히 옆에 누가 있는지 보게 되고. From what I've seen on the news, it's getting really bad, and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people still speaking up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 there's enough yet. If they do keep on happening, I'm gonna stop coming outside.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한인 단체들도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안을 겨냥해 저질러진 명백한 인종혐오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efinitely a racist hate incident or hate crime against Asian Americans.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he targeted 3 Asian businesses. 주류 정치인들과 정부 당국에 당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 사건들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진짜 enough is enough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한인업소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정량인 헤이크라임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어달라고 권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이크라임이 많으니까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도를 지나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인들이 혐오 범죄를 적극 고발하는 등 범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징후 범죄의 빅tim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주는 법안들도 지금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는 이런 무브먼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재 김윤수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피해자는 인종 혐오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형량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인 4명이 숨진 애틀란타 총격 사건 현장입니다. 일단 현지 경찰은요, 밤사이 피의자를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첫 번째 총격 사건으로 기소한 거고요. 한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밤사이 피의자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들 때문에 성적 유혹을 느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범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어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요, 피의자가 총을 쏘면서 아시아인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증오 범죄로 형량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또 이 피의자가 애틀랜타 범행 이후에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비슷한 범행을 계획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현지 언론들도 이곳 사건 현장에 많이 나와서 큰 비중을 두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인 상가와 거주지가 밀집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민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에 위치한 조지아주는요, 다른 주에 비해서 총기 소지가 비교적 쉬운 곳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애틀랜타 한인회로도 가게를 계속 열어놔도 괜찮은 거냐, 이런 걸 문의하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지아주 한국계 하원 의원과 현지 한인회 등은요,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 비상 대책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한인 총격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 지역은 물론 연방 한인 정치인들 모두는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안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LA시의회는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식까지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LA시의회 정례 미팅은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폐회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아시안 혐오 범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my staff members just told me that just this morning another attack happened in the San Francisco area, and enough's enough. We need to bring attention to this throughout all of our communities. 범행 동기가 왜곡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아시안 여성들만 타겟한 증오범죄인 것이 분명한데도 용의자가 성중독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person that killed Asian women, it targeted Asian women because of their race. To me, when you murder someone, that is hate. And when it's targeted at a particular race because of their race, that is anti-Asian hate. I don't know what the media is describing this as, but to me it's very clear. 한인 연방 의원들도 잇따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은 증오범죄에 성중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변명에 불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acially motivated violence must be called out for exactly what it is. And we must stop making excuses or rebranding it as economic anxiety or sexual addiction. 태미김 얼바인 부시장은 지난밤 아시안 여성들은 집단 살해를 당한 것이라며 아시안 증오범죄가 아니라고 밝힌 경찰과 주류 언론의 발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연방 수사국의 수사 상황을 즉각 보고받았습니다. 아시안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아시안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ve been speaking about the brutality against Asian Americans for the last couple months, and I think it is very, very troublesome.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을 위로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do to never tolerate it and to always speak out against it. I do want to say to our Asian American community that we stand with you and understand how this has frightened and shocked and outraged. 오바마 전 대통령도 SNS에 반아시아 폭력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폭증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연쇄 총격 사건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미국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아시안 인권단체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아시안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아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을 계기로 LAPD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순찰 강화 예방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프로젝트 이슬람 호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LA 지역의 아시안 비즈니스와 거주지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은 LAPD 마이크 무어 경찰국장에게 아시안 혐오 범죄를 우려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Made that request specifically. Koreatown, Chinatown, proximity of Asian businesses. 특히 LA 한인타운의 경찰 순찰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도 뜻을 같이 하고 아시안 혐오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오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211 번호로 꼭 신고하세요. 한국어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KAC stands with the Atlanta community during this tragic time. We are in touch with local community leaders and officials and will continue to monitor this situation. LAPD는 어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미 LA 한인타운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gonna provide extra patrol as long as needed, and we're gonna continue to monitor what's going on. We are aware that there's incidents of hate crimes that are occurring in Koreatown, and our message is that if you're a victim of a hate crime, please call the police so that we can come out and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capture the suspects. LAPD는 지난해 LA 지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114%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인종 혐오에 반대하는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아시안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 팍에 모인 참가자들은 아시안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셀폰을 이용한 디지털 촛불을 켠 뒤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로금리가 오는 2023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6.5%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금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8번째 동결입니다. 연준은 당시 코로나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존 1%였던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내고 최근 원만한 회복 속도로 경제활동과 고용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불안전한 경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상으로 성장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경제 전망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예측치인 4.2%보다 높은 6.5%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보다 높은 2.4%로 예상했고 반면 실업률은 올해 연말쯤 4.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매입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고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올라간 33,0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장기간에 걸쳐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발표에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은 했지만 상승세를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 마감되는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5월 17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때문에 세금 보고 마감일을 오는 5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오는 10월 15일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 보고를 10월까지 연장하려는 납세자는 양식 4868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도 크게 지연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신청 가운데 670만 건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 환급도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세금 보고에서 20여일 동안 5,570만 건을 접수받았고 670만 건이 적체된 상태입니다. 적체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기존의 남가주 한국학원이사회가 주검찰의 결정 사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는 통합이사회 출범도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자신들의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의 문제이사들이 주검찰 명령까지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박씨나 김덕순 이사는 5명 외부 이사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사회가 추천한 6명 이사 후보 가운데 박성수와 라이언이 그리고 정영조 3명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에 한국학원 이사회에 관여했던 2명을 다시 재영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그 검찰 측의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이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검찰 측의 그 입장을 다 수용하신 것인지는 임기가 만료된 조희영, 재임김 2명 이사는 다시 이사회로 재영입하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주검찰의 명령을 반쪽만 받아들이는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오는 25일까지 통합이사회 구성이 무산될 경우 남가주 한국학원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대형 테마파크와 박물관 등이 잇따라 재개장합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인 라크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방 통행로를 이용한 관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룹 투어와 대면 행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애나임의 디즈니랜드도 다음 달 30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여 명의 직원들은 개장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놀이기구를 제외한 이벤트와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을 동시에 방문 중인 미 국무국방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11년 만에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중국이 강압과 호전적 행동으로 인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예민해하는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북한과 북핵 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한미 동맹의 위협 세력이라며 중국과 북한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블링컨, 오스틴 두 장관은 오늘 오전 정의용 외교 서욱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식도 진행합니다. 오후 3시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안보실장과도 면담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전기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45%나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인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계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UCLA 자폐증 치료연구센터는 오는 20일 자폐증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센터 측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연구자와 학부모, 자폐아,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결정권과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에서 설명하며 한국어로도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전기료가 전국 평균보다 4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C 버클리 하스경제대 에너지연구소는 LA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남가주 에디슨사의 전기료가
전국 평균보다 45% 이상 비싸며 많은 인구와 넓은 지리적 규모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센터빌의 드라이브-투루 공룡파크가 열립니다. 이벤트 회사 드링크 릴렉스는 오는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블럼파크에서 75마리 공룡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1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며 구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조지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 시속 60마일의 강한 바람과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1인치 크기의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시를 관통하는 오로라 애비뉴와 레이크시티웨이 등 간선도로의 차량 운전 제한 속도가 시속 5마일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교통국은 5번과 90번 고속도로, 99번 하이웨이 터널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속 40마일 이상 허용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미얀마 시위 사태가 확산되면서 도시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군부는 무차별 총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군과 경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고가도로에서 시위대가 군경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통제되고 곳곳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불타면서 도로 주변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SNS에선 군경이 시내 곳곳에 불을 지른 뒤 진화를 위해 달려나온 주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다는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지만 오늘도 미얀마 전역에선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낮에 조준 사격을 피해 새벽 시간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군경의 총에 맞아 숨진 17살 의대생의 엄마는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사륙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我们需要的是民主，我们需要的是正义，我们需要的是自由，求你们帮助我们一点。 계엄령이 선포된 양곤에선 도로가 불타고 지방으로 몸을 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인 봉제 공장들도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출퇴근할 때 차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도로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많이 쳐놔서 차 이동이 안 돼가지고요. 이번 주까지 좀 쉬고 다음 주부터 할. 군정은 진압 명령에 불복하고 국경을 넘는 경찰이 늘자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 50여 명에게 최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에는 40대의 조기 은퇴를 꿈꾸는 젊은 층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투자 상품에 많은 젊은 층이 몰리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서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32살 이모 씨는 지난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공기관을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40살 은퇴를 위해 직장 월급만으론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최근엔 평일 저녁 배달,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80% 이상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자고 있어도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 인컴으로 배당주 투자를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야근이나 회식, 불필요한 사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도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야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강제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내가 약간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회사를 관두기 위해서 절약하고 부업하고 돈 버는 법을 공부합니다. 한때는 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목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고 그만큼 행복한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족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의 첫 글자를 딴 파이어족은 40대 초반까지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돈을 모아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모으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매년 필요한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된다는 얘기가 파이어족 사이에선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미국 파이어족들은 매년 생활비를 4만 달러를 잡고 그 25배인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을 은퇴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이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이용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 변화입니다. 과도한 노동과 합리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해방을 꿈꾸게 했습니다. 일단 연로만 하더라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노후 설계의 그런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생각이 더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파이어족들에게 잘 알려진 이 자매는 은퇴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던 일의 특성상 감정 노동의 강도가 되게 심했어요. 특히 2,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삶은 분명히 나아졌지만 은퇴가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만약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라고 한다면 왜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은퇴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목적이 되는 거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모으는데 극단적으로 몰입하면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기보단 삶의 주도권을 찾아 행복해지겠다는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 달 7일 치러집니다. 여권의 단일 후보 박영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최종전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꺾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코로나19 종식 선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드릴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0% 깎아주는 임대인에겐 단면에게 절반인 15%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공약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두 범야권 후보에 대해선 단일화 TV 토론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후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MB와 똑 닮았다. 안철수 후보, 행정 경험이 없어서 핵심을 짚지 못한다. 민주당도 내곡동 땅 보상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결정한 건 이명박 정부 때인데도 노무현 정부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쓴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박 후보자에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작업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적합도 대신 경쟁력을 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유선 전화 포함을, 안 후보 측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고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를 반반씩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야권은 신경전 속에서도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 이후 한 목소리로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오 후보는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쓴 인사들은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겁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가족당을 보상받은 문제를 놓고 여권과 충돌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공격하자 오 후보는 박 후보를 나치 선동가,
괴벨스에 빗대 반격했습니다. 흑색 선전은 한마디만 하면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꼭 괴벨스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 후보 측 인사들을 고발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 의혹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그제 방송된 한 고발 프로그램에선 기성용의 회유와 협박 증거라며 폭로자 A씨가 통화한 중재자 B씨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날에 과거 읽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다 이미지가 있지 않냐. 이에 대해 기성용 법률 대리인은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며 또 다른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폭로자 A씨는 폭로를 정정하려 했고 홍보기사 일단 나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성룡형 쪽에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혹시나 걸 수 있어.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줘. 기성용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는 겁니다. 회유하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 기성용 측에서. 그런 거 전혀 없어. 지들끼리 소설 쓰는 거고. 또 폭로자의 학교 후배이자 중재에 나섰던 B씨는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B씨의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중재를 해본답시고 양쪽에 가서 듣기 정도를 좀 만들어서 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면서 지금 저를 이용하는 것이 참 너무합니다. 기성용 측은 다음 주 안에 법적 조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폭로자 측 법률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측이 공개한 녹취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 편집이라며 법적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한 사람의 정신 이상자, 변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지배 권력들은 단순한 성 이상자, 성중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종 혐오, 아시안 징후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직 경찰마저 범인에게는 아주 나쁜 날이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주류층들이 평소 담아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항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서는 더더구나 안 되겠습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할 때는 단호히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권리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